저렇게 열심히 하시다 병이라도 나시면 어쩌지? 툭하면 저렇게 무예 연습만 하시니 원. 그러게나 말입니다. 누가 좀 말려보세요. 좋았어. 기합 넣고. 전하, 나라의 임금은 무예보다는 이 책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옳은 줄 아옵니다. 무엇이? 이 책으로 어떻게 북벌을 해? 북벌을 하기 위해선 이렇게 힘을 질러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호! 내 꿈은 오직 하나. 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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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효종의 북벌이란 병자호란 때의 치욕을 씻고 북쪽의 청나라를 정벌하여 원수도 갚고자 하는 계획이었다. 효종의 꿈, 북벌! 때는 효종의 아버지 인조가 나라를 다스리던 1627년. 조선아, 우리 친하게 지내자. 좋아, 좋아. 조선아, 우리도 친하게 지내자. 싫은데 난 명나라랑 친하게 지낼 건데. 조선,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후에 힘이 커진 후금은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명나라를 무너뜨렸다. 그러자 우리 힘 세진 거 보이지? 이제 우리 청나라를 황제의 나라로 모시도록 하라. 황제 나라? 오랑캐 나라를 황제로 둘 순 없지. 절대 없어. 뭐야? 그럼 전쟁이다 해. 1636년 청나라의 황제인 태종이 10만 군사를 이끌고 10여일 만에 한성까지 내려오자 항복, 항복. 결국 청나라에게 항복하고 만다. 진작 항복할 것이지. 자, 그럼 항복의 의미로 신하의 예를 갖춰라 해. 아바마마. 아무리 전쟁의 적기로서니 이런 모욕을 주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아우야, 안 된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 형님! 인조의 첫째 아들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이자 훗날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은 아버지의 이 항복 과정을 오롯이 지켜봐야 했다. 감히 이런 모욕을 주다니. 두고 봐라. 정,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테다. 그러나 인조의 두 아들은 청나라로 끌려가게 되고 아버지! 아들아, 아버지! 아버지! 아들아! 이렇게 청나라로 끌려간 복림대군은 갑작스레 소현세자가 죽음을 맞이하자 8년간의 청나라 생활을 마감하고 인조의 뒤를 이어 조선의 제17대 왕 효종이 된다. 이제 조선의 목표는 단 하나, 북벌이다. 청나라가 말은 잘 타지만 조총과 대포 기술이 약하니 이를 발전시키면 우리나라가 청나라보다 더욱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랬다. 효종은 북벌을 위해 신무기였던 조총과 대포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군사력을 모으고 훈련을 강화하여 조선의 힘을 키워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오히려 러시아와 싸우게 된 청나라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받게 되는데 전하, 청나라로부터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리 조총 부대를 지원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무엇이요?
청나라를 공격하려고 준비했는데 청나라를 돕는데 보내라고? 그럴 순 없지. 없고 말고. 아니지. 가만. 그래. 아하. 그래. 오히려 잘 됐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조총부대 실력을 점검해 보는 게 좋겠어. 아하. 그렇게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된 조선의 조총부대는 뭐야 왜 이렇게 잘 싸우냐 로보스키. 빨리 도망가자 로보스키. 러시아를 상대로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 큰 승리를 거둔다. 이 사건을 나선 정벌이라 한다. 이겼어? 또 이겼어? 예, 전하.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군사들은 거의 희생되지 않고 무사 귀환했다는 소식입니다. 훌륭하오. 훌륭해. 바로 이거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자신감을 얻은 효정은 더욱 군사수를 늘리고 조총과 화포 기술을 강화하면서 청나라를 정벌하려는 북벌 계획을 준비해 나갔다. 우리 조선은 더 이상 청나라보다 약하지 않다. 우리 조선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보여주도록 하자. 야! 이제 됐어. 그토록 바라던 북벌이 눈앞이로구나. 꿈꾸던 북벌 출정을 앞둔 어느 날, 효정은 갑작스런 임종을 맞고 북벌 계획도 멀리 사라지고 만다. 효정의 북벌 정책은 조선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두 번의 전란으로 혼란스럽던 조선 사회를 안정시켰지만 지나친 군비 증강은 백성들의 삶을 다시 힘들게 했다. 청나라의 침입으로 8년간 인지 생활을 해야 했던 봉임대군은 조선의 제17대 왕 효종이 된 후 청나라를 정벌하려는 원수를 갚는 북벌 정책을 펼쳐요. 신무기인 조총을 비롯해 다양한 무기들을 정비하고 군사를 강화해 힘을 올렸지만 군사비로 나라의 재정은 힘들어지고 갑작스레 임금이 된 지 10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북벌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하지만 효종의 북벌 정책은 청나라에 굴복할 수 없다는 조선의 자존심을 보여줬어요. 1688년 숙종 14년 종로의 한 거리. 소인의 신세는 뜬구름과 같사옵니다. 당시 거리에는 소설책을 읽어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전기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길동이 두절기의 눈물을 감당하지 못해 말을 잇지 못하자. 홍길동 전이로구만. 오늘부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불러도 좋다. 길동이 저라고 아뢰었다. 아유, 왜요? 그 길동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참 거기 답답해 죽겠네. 여기서 그래 설라보네. 길동이가 아랬다. 소자의 한 가닥 지극한 아들 아버지. 아이고 그래서 그러랬더라. 아유, 길동이 불쌍해서 우째. 이렇게 소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천하게 여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돼. 당시 대제학의 벼슬을 했던 정치가이자 학자 김만중은 다음에 귀향을 가게 되면서 역사를 바꾸는 한글 소설을 쓰게 된다. 어떤 소설일까? 소설로 세상을 이야기한 김만중.
1689년 숙종 15년 1월 궁궐안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는데 희빈 장씨가 난 원자를 세자로 책봉하겠소. 전하, 아니 되옵니다. 어허, 뭐가 아니 된단 말이오? 아직 중전마마가 젊으시고 아기를 생산하실 수 있사옵니다. 세자는 중전마마께서 낳으신 아니 10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한 중전마마께서 아기를 낳으신다고요. 그렇소. 언제 낳으실 줄 알고 기다립니까? 전하, 서둘러 세자를 책봉하시는 것이 맞는 줄 아래요. 아니옵니다. 전하, 세자는 본부인이신 중전마마의 소생으로 하는 것이 맞사옵니다. 그랬다. 다음 왕위를 이을 세자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 아들이 없는 중전 2년 왕후를 지지하는 쪽과 숙종의 후궁으로 아들을 낳은 장희빈을 지지하는 쪽이 다투고 있었던 것이다. 책봉해야 합니다.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던 때였다. 자자, 다들 조용하시오. 이 나라의 임금은 바로 나요. 비록 중전이 아니라 희빈이 낳았다고는 하나 내 아들이면 틀림이 없어 하여 원자를 세자로 책봉하겠어. 이 일 끝에 2년 왕후를 지지했던 송시열과 김만중은 경남 남해로 귀양을 가게 된다. 나리 들으셨시오? 못 들었다. 내가 너 아니면 세상 소식을 어찌 듣겠느냐. 그죠? 아 글쎄 중전마마께서 쫓겨나셨대요. 뭐? 우리 중전마마 불쌍해서 어쩐대요. 중전마마. 허허, 결국 중전마마까지 내치시다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 중전마마가 쫓겨나셨으면 이제 누가 중전마마를 하신대요? 희빈 장씨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지. 김만중의 예상대로 그의 10월 장혜빈이 중전에 오르게 되는데 보는 것 같소. 나리 들으셨시오? 못 들었다. 어서 말하거라. 장희빈이 중전마마가 됐대요. 뭐라? 기어이 희빈 장씨가 중전이 되었다고? 어질고 착한 중전마마가 쫓겨났다는데 귀양은 내가 이곳에서 무얼 할 수 있겠는가? 아휴, 그나저나 이 저녁 때가 다 되었는데 이 녀석은 어딜 간 게야? 아이고 재미지다. 이 녀석아, 저녁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딜 갔다 오는 게야? 배고파 죽겠다. 웃겨 죽겠다고요. 연마을에 전기수가 왔자뇨. 오늘은요 임경업 장군 이야기 알죠? 와, 나 임경업 장군 이야기를 듣네. 우와, 나 임경업 장군이 우와, 나 그렇게 잘 싸우는지 몰랐네. 우와. 임경업전. 가만. 소설? 소설 임경업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임경업 장군에 대해 잘 알고 있지. 그래, 소설이야. 어질고 착한 중전마마 이야기를 소설로 써야 돼. 김만중은 2년 왕후를 다시 중전으로 되돌리기 위해 소설 사시남정기를 쓰게 되는데 돌쇠야. 야, 나리 왜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다. 이걸 책회들에게 전해주거라. 아유, 다 쓰신겨 그 소설인지 뭔지. 그래, 책회들이 필사를 해서 널리 퍼지게 해야 한다. 야, 얼른 댕겨 올게요. 좀 누워 계세요. 한글로 썼으니 한문을 모르는 아녀자들도 읽을 수 있을 테지. 소설을 다 쓴 김만중은 유배당한 지 3년 만인 1692년 세상을 뜨고 만다. 그러나 그가 남긴 소설 사시남정기는 큰 인기를 끌어 필사장이들에 의해 여기저기 퍼져나갔고 아니 왜 이렇게 거리가 썰렁해? 사람들이 없네. 전기수가 왔잖아요. 저기 다 모여있네. 그래서 사씨는 한림에게가 첩을 두라 일렀는데 왜 첩을 더 첩을? 교씨가 아이를 낳고
사씨 남정기는 전기수들이 즐겨 들려주는 책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된다. 첩이 아들을 낳아서 쫓겨난 사씨가 꼭 우리 옛날 중전마마 같으시네. 맞네, 맞아. 본초를 쫓아낸 교시는 장희빈이지 뭐. 그러고 보니 사씨 남정기는 우리 임금님 집안일이랑 똑같네. 그래 설라문에 사씨가 하인에게 이르기를 그랬다. 사씨 남정기는 중국을 배경으로 숙종을 빗댄 유한림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인현왕후를 빗댄 부인 사씨와 장희빈을 빗댄 첩 교시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다룬 우리나라 최초의 가정소설로 책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전해져 궁 안까지 전해진다. 어쩌나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느냐? 소설책이옵니다. 이리 내보거라. 사시 남정기라. 결국 숙종도 사씨 남정기를 읽게 된다. 이 책을 백성들이 그렇게나 많이 읽었다니 여전히 어질고 착했던 예전 중전을 그리워하고 있어.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했어. 중전을 그렇게 내쫓는 게 아니었거늘. 사씨 남정기는 이렇게 숙종을 뉘우치게 했고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세력이 강해지면서 김만중이 세상을 떠난 2년 뒤인 1694년 인현왕후는 다시 중전으로 복귀하게 된다. 자기 나라 말을 버려두고 남의 말로 글을 짓는다는 것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같다고 했던 김만중은 한문만을 떠받들던 당시 양반들과 달리 한글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던 정치가이자 학자였다. 또 소설을 천하게 여겼던 조선시대에 구운몽과 사씨 남정기와 같은 한글 소설을 써 이후 한글 소설이 발전하는 토대를 만들었으며 특히 중전이었다 쫓겨난 인현왕후의 이야기를 다룬 사씨 남정기는 숙종의 마음을 돌려 후에 인현왕후가 다시 중전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잘 썼다 김만중.